사과는 개그랬어. 뭔 사과를 해? 아유,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안녕하세요, 머벅가TV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참교육 영상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앞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 차를 어느 건물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잠깐 했거든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한 지 5분도 안 돼서 누군가한테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그때부터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빨리 차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소에 차를 주차하는 습관이 주차를 하고 내 차 때문에 다른 차가 못 지나가겠구나. 저는 거기다 주차를 안 해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차들이 통행에 불편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주차를 하거나 이중차 같은 거 절대 안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빨리 차를 빼라고 하니까 왜 차를 빼라고 하지? 이렇게 궁금했었죠. 근데 어쨌든 허락 없이 남의 건물에 주차를 한 거니까 일단 상대방이 저한테 욕설을 해도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서 3분 만에 이렇게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차 빨리 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 차로 다가가는데 그때부터 또 욕설을 하는 거예요. 욕설을. 영상 한번 보시죠. 얘라 이 나쁜 놈아. 아유, 얼른 빼! 아유, 정말 그다가 아유. 지금 욕하셨어요? 그래, 다 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응? 네 마음대로 해. 왜 욕하시죠? 얼른 가, 얼른. 사과를 제가 드렸잖아요. 사과는 개그랬어. 뭔 사과를 해? 아유,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실제로 심하게 욕설한 부분은 제 블랙박스에 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 정도만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른 사람도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이 공간이잖아요. 길거리니까. 이거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거든요. 게임상에서야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해야 특정성이 성립되고 또 그 제3자가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지 공연성이 성립되고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은데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욕설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다수가 하였다면 이건 거의 웬만하면 특정성 공연성 성립돼가지고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해갖고 이렇게 증거자료 만들어가지고 고소장 제출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저는 욕설을 안 하셨다면 상대방이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끝내고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계속 욕설하시길래 핸드폰 촬영하면서 욕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때에도 만약에 욕설을 멈췄다면 저도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소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욕설 하시길래 그래서 저도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당장에 고소장 썼습니다. 네, 고소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합의 없이 검사가 구약식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식이 뭐냐면 벌금을 때리겠다는 말이거든요. 구약식 말고 이제 구공판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고 구약식은 이제 벌금을 때리겠다는 말이에요. 벌금형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쨌든 그래서 상대방 아저씨가 벌금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벌금은 나라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모욕으로 인해서 저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즉 모욕으로 인해서 형사 고소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민사소장은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민사소장 쓰는 방법이에요. 형사고소장이 아니고 민사소장이에요. 네. 소장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통 요새는 다 이제 종이로 쓰지 않고요. 요새는 다 전자소송으로 하거든요. 전자소송 홈페이지라고 있어요. 이제 전자로다가 써가지고 전자로 이제 업로드를 해갖고 제출하는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대법원 전자소송 딱 치시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종이로 쓰셔가지고 한글 파일로 작성해가지고 그거 프린트 하신 다음에 이제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해서 이제 소장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는 전자로 했거든요. 보시면 원고 누군지 쓰시고 피고 누군지 쓰시는데 일단 주소 불명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주소 불명이라 쓰시면 돼요. 모르면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전부 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이에요.
예, 이 가운데 이 기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의 이제 종류인데 그냥 기라고 쓰시면 돼요. 예, 기라는 얘기는 이제 기타라는 의미예요. 예, 자,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 및 저는 100만 원으로 산정했거든요. 보통 벌금형 정도가 몇십만 원 선이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이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예. 보통 몇십만 원 인정될 거예요. 근데 저는 100만 원 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100만 원 정도 산정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부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2018년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12%로 수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청구 취지는.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의 범위.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청구 원인 쓰실 때는 그냥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무슨 요구를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어디에서 차를 주차했는데 차 빼달라고 했는데 3분 만에 도착했는데 괜히 이제 원고를 보자마자 욕설을 시작하는 원고는 이제 소장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예요. 어쨌든 상대방이 피고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여러분이 원고가 되겠죠. 어쨌든 원고를 보자마자 주차를 하고 가려면 얘기를 하고 가야지 라면서 욕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욕설을 했다 이런 면 쓰시면 되고 사과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사과를 했어 하면서 또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공간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해서 공연인 모욕을 줬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죄가 인정돼서 구약식으로 처분이 내려졌다. 보통 형사 고소가 민사 소송보다 훨씬 진짜 수십 배 까다롭거든요. 진짜로. 네, 제가 말씀드렸죠. 형사는 처벌이고 민사는 돈인데 그 돈이 목적인데 처벌이다 보니까 훨씬 더 까다롭게 해요.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형사 고소에서 그렇게 까다로운 형사 고소에서 인정이 됐다는 얘기는 민사에서는 이거는 거의 모욕죄가 있었냐 없었냐 모욕죄가 인정되느냐 이거는 거의 논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형사에서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위자료 액수인 거예요. 위자료 싸움인 거예요. 위자료 얼마나 산정했냐 이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욕죄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100만 원 산정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100만 원 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욕설로 인해서 이제 대인국 보증 등을 시달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근데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로는 100만 원에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주의 신청. 아까 이제 주소불명 형사 고소 당시에는 이제 그 수사관이 다 해주는데 민사 소송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사실주의 신청을 여러분이 인적사항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파악하느냐? 우리나라 통신사가 3개가 있잖아요. SK, LG, KT. 여기다가 사실주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피고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그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사실주의 신청하는 거예요. 사실주의 신청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요. 인터넷에 나와 있기도 하고 정말 모르시겠으면 저기 법원에 그 민원 상담감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셔도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주의 신청을 하면은 이제 3개, 그러니까 SK, KT, LG에서 이제 회신서가 날라오죠. 이 핸드폰 번호를 만약에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만약에 KT다. 그럼 KT 쪽에서 이제 이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SK라든지 이제 LG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당사자 표시 변경, 그러니까 피고를 변경 신청을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피고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이 소장이 이제 피고한테 손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결론. 이거는 청구치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보호 송달 이 길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증 방법. 통화 발신 내역. 이제 상대방하고 나하고 통화했을 때 내역을 저는 첨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핸드폰 촬영 영상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사 그 결과, 그 이제 구약식 처분된 거, 처분 결과 통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좀 사정 봐줄 수 없겠냐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착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100만원 청구를 했는데 그냥 몇십만원 받고 끝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상대방이 길거리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욕설한다 싶으면 조용히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하세요. 게임상에서야 내가 누군지 가해자나 목격자들이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트집을 많이 잡히지만 길거리에서 욕할 때는 상대방이 정확히 나를 보고 물론 서로 이름은 모르지만 누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얼굴을 보고 이제 욕을 하는 거니까요. 예, 특정성으로 트집 잡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웬만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욕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빼박이에요. 예, 같이 욕설하시면 안 돼요. 꼭 참으세요. 꼭 참으시고 나중에 참교육을 위해서 진짜 꼭 참으세요. 자, 욕설 없는 그날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